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프늄 옥사이드와 질코늄 옥사이드 베이스 페로스의 FEFET에 대한 발표를 다시 한번 맡게 된 이태혁입니다. 먼저 하프늄 옥사이드나 산화 질코늄 같은 이제 플로라이트 구조의 산화물은 오페이즈가 형성되어 예전에 있던 강유전체에 비해 더 얇은 두께에서 강유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화 하프늄의 경우 엠페이즈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어렵고, 산화 지르코늄의 경우 PT 등 특수한 전극 물질 위에서만 좋은 특성을 보여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서, 이제 이종 물질이 분리된 층상으로 존재하는 나노 라미네이트나 슈퍼레티스 구조의 방막에서 공간상의 불균일성을 낮추는 우수한 특성이 관련된 바가 많아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를 사용한 FEFET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용체 SS, 그리고 슈퍼레티스 나노라미네이트 필름에 대한 비교. 두 번째는 이들을 5나노미터로 증착시킨 방막에서 FEFET에 적용한 결과, 마지막으로 이를 3D FEFET에 적용한 특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각 필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조는 이제 왼쪽에 보신 바와 같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5나노미터의 두 번째는 이제 0.63 나노미터의 하프늄 옥사이드와 0.47 나노미터의 지르코늄 옥사이드가 반복 증착된 슈퍼레티스 필름, 마지막으로 3.13 나노미터의 하프늄 옥사이드와 3.72 나노미터의 지르코늄 옥사이드, 3.13 나노미터의 하프늄 옥사이드가 반복된 나노 라미네이트 필름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필름은 총 5나노미터로 모두 동일합니다. 이제 하프늄 옥사이드가 즉 그 HZH 구조를 ZHZ 구조 대신 쓰는 이유는, 연구 결과를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산화 지르코늄층이 하부에 있는 것과 하프늄이 하부에 있는 경우의 폴라리전을 비교한 결과값인데, 이게 산화 지르코늄이 하부에 있을 경우 이제 엠페이즈의 형성을 촉진시켜서 EPR 값이 매우 작아지는 결과값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프늄 옥사이드를 하부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먼저 SS 필름에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SS 필름에서 두께의 변화에 따른 5페이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가장 높은 비율의 5페이지와 EPR은 10나노미터 두께에서 가장 높았고, 필름 두께가 증가하면 M페이지가 증가함에 따라 EPR이 감소하고, 필름 두께가 얇아지면 T페이지가 증가함에 따라 EPR이 감소하게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SS에 비해 SL의 경우, 오른쪽 그림을 통해 이제 5나노미터에서도 10나노미터와 큰 차이 없는 PR 값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그림을 통해 필름을 이제 스케일링 다운할 경우 T페이지가 풍부하여 얇은 SS의 5페이지가 크게 감소하고, SL을 얇게 만들 경우는 5페이지가 여전히 큰 비율로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첫 번째 A 그림은 5나노미터 두께, 각 필름 5나노미터 두께에서 FEFET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인데,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리니어, 아래쪽은 로그 스케일의 반시계 방향 IDVG 커브를 나타낸 것입니다. 실험 결과 스레스홀드 볼테이지 차이, 즉 이제 메모리 윈도우의 값은 각각 SS, SL, NL에 대해서 0.9V, 1.2V, 그리고 0.5V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SL과 NL은 SS에 비해 높은 캐퍼시턴스를 가지고 온커런트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SL과 NL에 최적화된 산화하프늄과 산화지르코늄의 비율이 유전율을 향상시켜 EOT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HZH와 HZ의 이제 이종 접합 구조가 FE 에너지 랜드스케이프를 플랫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제 오른쪽 밑을 보면 레퍼런스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게 이 HZ의 이종 접합 구조의 경우 이제 O페이지와 T페이지의 페로 일렉트릭과 디폴라리제이션이 서로 나란하게 나열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여 서로 합쳐져서 보라색 그림과 같이 프리 에너지를 평탄화시켜 줍니다. 이때 permittivity 공식에서 susceptibility가 에너지 스케이프의 공률의 역수와 반비례하기 아, 역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플랫하게 될 경우 permittivity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 밑에 그림은 메모리 인도 즉 PGM의 하이 스트레스홀드 볼티지와 이레이즈의 로우 스트레스홀드 볼티지 차이를 죄송합니다. 이레이즈의 로우 스트레스홀드 볼티지 차이를 이레이즈 펄스 볼티지와 위스에 대해 SS, SL, N을 순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메모리 윈도우가 너무 작으면 스테이트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리드 에러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큰 메모리 윈도우를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SL의 경우 가장 짧은 펄스 위스와 가장 작은 볼티지에 대해서 큰 메모리 윈도우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이스피드 레스폰스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림은 이제 HRTM으로 분석한 SS, SL, NL 페이즈의 비율입니다. 이제 옆에 표랑 같이 보시면 NL의 경우 SL보다 높은 M 페이지를 가지고 SL은 O 페이지 비율이 높고 M과 T 페이지의 비율이 낮아 높은 품질의 FE 필름을 가짐으로 이제 호스할 내용에서는 SL 필름을 가장 이상적이라 판단해서 이를 채택하고 3D FE 팻에 적용하게 합니다. 3D 팻의 코너에서 발생하는 왼쪽은 이제 3D 팻의 그림인데 3D 팻의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제 국소적 하이 이필딩이나 리키지를 막기 위해 앞에서랑 다르게 5나노미터가 아닌 10나노미터의 필름을 채택합니다. 그린식 두 번째 그림을 보면 P 사이클 과정에서 스트레스홀드 볼티지와 트랜스퍼 커런트의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버라이어션이 작고 메모리 윈도우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버라이어션이 작은 이유가 SS의 무작위적인 이제 FE 도메인 분포에 비해 SF 필름이 높은 오페이스 비율로 인한 풍부한 FE 도메인이 골고루 채워져서 이런 버라이어션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두께가 다른 두 개의 HZ5를 산화, 알루미늄 사이에 두고 쌓은 이제 FE-FET 구조입니다. 두 가지 모두 아래는 10, 위에는 5나노미터고 이제 HZ5를 비대칭으로 쌓은 이유는 EC가 멀티 피크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EC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티비트 오퍼레이션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제 8레벨의 3비트 오퍼레이션의 스레스홀드 볼티지를 나타낸 것이고 가장 오른쪽 그림은 SS와 SL, FF의 2비트 오퍼레이션의 스레스홀드 볼티지 분포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에 SL 폭이 좁아 겹쳐진 부분 없이 오류 없는 리드 오퍼레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멀티비트 동작이 유리합니다. 맨 밑에 그림의 안에 보시면 ER이 거의 10의 10승배 가량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MLC 적용을 위해 인듀런스와 리텐션 같은 릴레이빌리티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10의 5승 사이클의 페일을 도달하는 10의 5승 사이클에서 페일을 도달하는 SS에 비해 SL, FS, FE 팻은 10의 9승 사이클까지 유지되어 좋은 인듀런스 특성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을 보면 SL은 4비트 오퍼레이션에서 10에서 4승까지 안정적인 전류와 겹치지 않고 안정적인 전류 분포를 보여주고 10에 10년 그리고 추정하면 대충 10년까지도 유지될 수 있어서 좋은 리텐션 특성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SL based FFET은 낮은 전압으로 작동하면서 threshold 볼티지가 겹치지 않아 에러가 적게 발생하고 인듀런스와 리텐션을 향상시켜 앞으로 페로 기반 메모리 응용에 적합한 소재로 연구할 만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